혹시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꺼내시려던 건 아니신가요? 혹은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며 소주 한 잔 기울이던 그 순간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그 나이에 술 좀 마신다고 뭐 어때? 막걸리는 건강에 좋다던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모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술은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기의 음주는 젊을 때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중 과연 어떤 술이 더 위험하고 노후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지인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함께 살아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시는 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맥주, 시원하고 부담 없는 가벼운 술입니다. 소주, 일상 속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국민주죠. 양주,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도수가 높은 고급주입니다. 막걸리, 전통 발효주로 건강주라는 이미지가 강한 술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술은 겉보기엔 모두 다르게 생겼고 맛도 제각각이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결국 하나의 독성 물질로 통합됩니다. 바로 알코올, 즉 에탄올이죠. 그렇다면 같은 알코올인데도 왜 술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흡수 속도, 함량, 첨가물, 그리고 노년기 신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간 해독 능력이 뛰어나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음주는 큰 문제 없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의 간 기능은 평균적으로 매년 1%씩 떨어지며 위장 점막은 얇아지고 수분 함량도 줄어들며 심지어 신경 전달 물질도 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마셔도 더 빨리 취하고 더 오래 독성이 남으며 회복은 훨씬 느려지는 거죠.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술은 뭘까? 나는 막걸리만 마시는데 괜찮은 걸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술의 특징과 위험성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주, 도수는 평균 16에서 20도, 깨끗한 이미지지만 사실상 정제된 알코올에 감미료를 넣은 혼성주입니다. 마시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죠. 맥주, 도수는 4에서 5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대용량으로 마시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알코올 섭취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양주, 위스키, 보드카 등 도수는 40도 전후, 아주 소량 마셔도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 해독 속도를 초과하는 도수입니다. 막걸리, 도수는 6에서 8도, 전통주로서 건강 이미지가 강하지만 당분 함량이 높고 산화방지제,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도수는 간에 주는 직접적인 부담입니다. 도수가 높을수록 간은 더 많은 독성 물질을 해독해야 합니다. 특히 양주는 단 한 잔으로도 소주 서너 잔 분량의 알코올이 들어가죠. 고령자일수록 간 효소의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술 마시는 방식으로 양주를 마시면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주는 소량이라도 독성이 높고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의학적으로도 노인은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고도주를 절대 피하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죠. 둘째, 흡수 속도는 얼마나 빨리 몸을 공격하는가입니다. 맥주나 막걸리는 도수가 낮아 보여도 흡수가 빠르고
탄산이나 당분이 흡수 속도를 가속합니다. 특히 막걸리는 탄산과 당분, 젖산균 발효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장 흡수를 빠르게 유도합니다. 소주는 비교적 천천히 흡수되지만 연겁 후 마시는 시기, 폭음 형태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과 췌장에 큰 데미지를 주죠. 셋째, 간독성은 얼마나 간을 망가뜨리는가입니다. 의학 박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혼성주, 즉 소주류가 가장 간에 나쁘다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주는 정제 알코올의 감미료, 향료, 정제수 등 다양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가공주입니다.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 즉 알코올이 분해되는 중간 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간이 이 물질을 완전하게 해독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 위스키는 오히려 알코올 이외의 성분이 적어 소량 섭취 시에는 간독성은 덜할 수 있지만 도수가 너무 높아 조금만 과해도 위험합니다. 넷째, 당분과 첨가물은 당뇨, 지방간, 체중 증가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막걸리는 발효주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판되는 막걸리 대부분은 감미료와 유화제, 탄산,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고 한 병의 당류가 10g 이상, 칼로리는 밥 한 공기 수준입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막걸리 한 병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에 포함된 젖산균은 위산이 부족한 노년기에는 소화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맥주는 비교적 순하지만 탄산과 메가 당분으로 인해 폭부비만, 내장 지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맥주 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섯째, 의학 박사들의 실제 경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내과 전문의와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도수가 높건 낮건 가공된 술은 간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소주와 막걸리는 순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복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생기고 이게 더 위험합니다.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양주는 절대 소량이 아니라면 금지입니다. 맥주는 양이 많아지면 쉽게 폭부비만으로 이어지고 막걸리는 혈당을 올리는 당분의 함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위험한 술은 가장 독한 도수로 간을 파괴하는 양주입니다. 가장 가공된 성분으로 간을 지치게 하는 소주, 가장 단맛으로 혈당을 올리는 막걸리, 가장 많이 마셔서 복부비만을 유도하는 맥주. 이 네 가지 술 중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술은 바로 소주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바로 달콤한 함정에 빠진 막걸리입니다. 건강주라는 이름을 믿고 매일 한 잔씩 드신다면 혈당, 간, 체중 모두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술이 노년기 건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한두 잔의 술이 단순히 취하거나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니라 치매, 간경화, 심장병,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낙상사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의학 논문과 노인의학 학회에서 경고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들입니다. 첫째, 술과 치매는 기억을 지우는 독한 습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치매와 음주의 연관성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장기간 음주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매일 2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고령자의 경우 뇌의 용적 감소와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만성 음주는 뇌혈관 기능을 악화시켜 산소 공급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는 자각하지 못한 채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처럼 습관적으로 매일 밤 드시는 경우엔 나는 하루 한 잔만 마시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치매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경화는 간은 말이 없다. 하지만 무너질 땐 늦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 없이 10년, 20년 동안 술을 버텨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나 복수, 배에 물이 차는 증상, 식도 정맥류 출혈처럼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알코올 섭취자의 30%는 10년 이내 간경변이 진행되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간세포 재생이 느려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양주나 소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막걸리도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한다는 겁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높은 당분과 칼로리는 지방간을 유발하고 지방간이 지속되면 곧바로 간염, 간섬유와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이 겹치는 노년기 음주자의 간은 2배로 위험합니다. 셋째, 심장질환은 맥주 한 잔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좋다. 와인 한 잔은 심장병 예방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소량의 레드와인만 해당된다는 점이죠. 노년기에는 음주가 오히려 심방세동,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을 유발하며 이는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처럼 당분과 체액량을 늘리는 술은 혈압 상승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노년층의 심장사고 발생 위험이 비음주자보다 1.8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낙상사고는 술 한 잔이 골절과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노인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엉덩이뼈 골절 하나로 노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후 사망률은 20% 이상이며 골절 후 재활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요양병원 입원 혹은 와상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음주는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을 둔화시키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다거나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죠. 앞서 우리는 술이 노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치매, 간경화, 심장병, 낙상사고. 하나같이 무서운 질병이지만 모두 음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질환들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술을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지 않으면 다 병 걸리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금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제된 음주와 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노년기의 안전 음주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의 안전 음주량은 얼마일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노년층 음주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기준. 일주일에 1~2회 이하. 한 번 마실 때 표준잔 한두 잔 이내. 여기서 말하는 표준잔이란 술 종류별로 알코올 10g 정도를 포함한 양을 말합니다. 소주 한 잔 50ml, 맥주 한 캔 355ml, 양주, 위스키 30ml 원샷, 막걸리 한 컵 180ml, 즉 소주 한 병이나 막걸리 한 통은 이미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음주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성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체중이 적은 분들은 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양도 위험할 수 있죠. 둘째, 적당히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그 말을 가장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적당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맥주 2캔이 적당, 어떤 분은 소주 반 병이 적당,
또 어떤 분은 매일 한 잔이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걸 전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는 알코올 해독 능력이 30에서 50% 감소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성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술은 혈압약, 당뇨약, 진정제 등과 섞였을 때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위험한 수준으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셋째, 의사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음주 수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실질적인 음주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습관적 음주를 멈춰라. 밥 먹고 습관처럼 한 잔이 가장 위험합니다. 술을 즐기기보다 기분에 따라 마시는 행위를 자각하세요. 공복에 마시지 마라. 공복 음주는 흡수 속도가 2~3배 빨라져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꼭 식사를 충분히 한 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마시지 마라. 혼술은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고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술을 마셔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타인과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만 마십니다. 수분을 충분히 함께 섭취하라.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술 한 잔당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쉬는 날을 만들어라. 매일 마시는 대신 음주를 완전히 쉬는 날을 일주일 중 4일 이상 확보하세요.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많을수록 간은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넷째, 술을 끊은 사람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술을 끊은 60~70대 분들의 공통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덜 피곤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돌아온 느낌입니다. 멍한 게 없어졌어요. 살이 빠지니까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술은 마시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을 피로하게 하고 정신을 둔화시키며 노년기 질병의 기초 체력을 무너뜨리는 은근한 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 나도 이제 술을 좀 줄여야겠어. 이젠 예전 같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술을 끊는다고 그렇게 달라질까? 나는 이미 너무 오래 마셔왔는데 지금 바꿔봐야 늦은 건 아닐까?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제로 술을 줄이고 인생이 바뀐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이기섭님의 이야기입니다. 술을 끊었더니 아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기섭님은 퇴직 후 하루 일과가 단순해지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막걸리 2병, 소주 반 병이 기본이었죠. 그 정도는 뭐 밥 먹고 후식처럼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수면의 질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술 냄새와 사는 기분이야. 그날 이후 이기섭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루 한 잔도 안 마시기. 처음엔 불면증이 생겼지만 3주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졌고 1개월 후부터는 아내와의 저녁 산책이 술 대신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젠 아내가 웃습니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다시 여보라고 불러줘요. 건강보다 더 값진 선물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최명자님의 사연입니다. 치매 초기 판정 후 술을 끊고 회복 중입니다. 최명자님은 60대 후반에 가벼운 기억장애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MCI라는 초기 치매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당장 술부터 끊으세요. 술은 뇌를 깎아먹습니다. 최명자님은 매일 밤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막걸리도 장은 편해지는 것 같아서 자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술을 완전히 끊고 그 대신 퍼즐 맞추기, 일기 쓰기, 바둑두기를 일과에 넣었습니다. 6개월 후 인지기능 재검사에서 놀랍게도 뇌기능 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되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뇌를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술을 끊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최명자님은 술을 끊은 덕분에 잊지 않고 싶은 인생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술 없이도 외롭지 않고 술 없이도 기분을 달래고 술 없이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자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감정을 나누는 소통.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노년기 가장 강력한 치유 방법은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걸기, 형제 자매에게 일상 문자를 보내기, 손자, 손녀와 편지를 주고받기,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시니어 대화 모임 참여하기, 사연을 보내는 활동을 통해 감정을 글로 털어놓기. 특히 사연 쓰기는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외로움과 상실을 정리하고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강력한 심리 치료가 됩니다. 혼자 마시는 술 대신 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의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전환하는 활동. 내 안에 숨어 있던 기쁨을 깨워라.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른 감정으로 덮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 내어 노래 부르기. 폐활량도 좋아지고 기분도 해소됩니다. 간단한 춤이나 체조 배우기. 유튜브 검색창에 실버 라인 댄스 검색해 보세요. 작은 텃밭 가꾸기.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손글씨 쓰기 필사. 마음이 차분해지고 잡념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20분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의 기분 전환이 술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두뇌와 마음을 함께 쓰는 활동. 뇌 건강과 감정 회복. 술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를 마비시킵니다. 반대로 손과 두뇌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과 동시에 치매 예방, 집중력 회복, 자존감 향상까지 가져다 줍니다. 넷째, 하루의 구조를 만들기. 시간표가 생기면 술 생각이 사라집니다. 술이 생각나는 가장 흔한 순간은 바로 하루가 무너질 때입니다. 무계획, 무의미, 무대화 속에 있다 보면 몸도 느려지고 감정도 침잠되며 결국 술이나 마실까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만의 하루 시간표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대체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 회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남을 챙기고 가족을 먹이고 사회에 맞춰 살며 자기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계를 거꾸로 돌릴 시간입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삶이 달라진다. 이런 마음이 들어설 때 술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다면 긴 이야기였고 어쩌면 마음 한편을 찌르는 낯설고 불편한 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어떤 술이 더 위험한지, 그 위험은 나이 들수록 어떻게 커지는지,
치매, 간경화, 심장질환, 낙상사고까지. 술이 만든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끊는 게 두려운 마음, 습관이 된 한 잔이 주는 위안,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이건 단순히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은 삶을 제대로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건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고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실버 컴백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정보와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